예, 그래서 제가 94년 6월에 당시 중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의 배려로 처음 중국에 가게 됐어요. 제 평생 소원이 뭐였냐면 공자님의 묘소에 가서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절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생전에 과연 중화인민공화국하고 수교가 돼가지고 과연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는데 92년도인가 수교가 돼가지고 당시 94년도에는 서울에서 바로 북경 가는 비행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도로 가서 청도에서 승용차로 곡부에 갔었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전 지식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공자님 인사드려 가야겠다 생각만 해가지고 갔는데 요 공묘하고 공부, 공자의 후손이 살던 공자가 살았던 처음엔 살았겠죠. 요 공부 여기까지는 갔는데 공림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공림이 뭔가 하고 94년도 6월달은 공림을 안 갔어요. 그 뒤에 나오게 되는 공림, 공자의 묘소, 무덤이 여가 있는데 말이죠. 맨 첫 번째는 사당하고 공부 그리고 주변에 몇 군데 다니는 걸로 아주 그냥 그걸로 만족했었는데 갔다 온 뒤에 보니까 좀 뒤에 살피게 될 공림이 공자님의 묘소, 무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이 묘자가 우리가 할 때 요 묘자가 이제 사당 묘자거든요. 사당 묘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무덤이라고 할 때도 묘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94년도니까 뭐 거의 27년 전이니까 젊었을 때죠. 30대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공부인데요. 공자의 후손이 살던 곳. 자, 공부. 근데 이 공부에 이 노벽이란 곳이 있어요. 노벽은 이제 고논어가 발견된 곳인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될 논어에 대해서 제가 논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공자일생 마지막 시간에 다음번에 우리가 논어란 도대체 어떤 책인가 이런 문헌학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논어는요 원래 제론이라고 제나라에서 유행하던 논어 그 다음에 노론 노나라에서 유행하던 논어 그리고 고론이 있어요. 고론은 뭐냐면 한나라 때 이 노나라 의 공왕이라는 사람이 요 공자의 요 공부하고 자기 그 궁궐하고 담이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공자가 뭐 몇백 년 전에 공자지 한나라 때니까 몇백 년 전이죠. 뭐 나하고 뭔 상관 있느냐 이런 성의를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물론 유씨죠. 한나라 유씨 한 고조에 그래서 이 벽을 헐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 음악 소리가 나오면서 옛날 음악 소리 고악 음악 소리가 나고 이 안에서 논어 효경 같은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이 글자가 올챙이처럼 생긴 글자 과도문자라고 해가지고 옛날 글씨로 쓰여 있는 거예요. 한나라 때 쓰던 글자체가 아니고 예서체가 아니고 그 이전 책 전서 이런 걸 쓰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벽을 다시 원래대로 하고 그 책은 이제 고논어 그래가지고 논어의 그 종류 판본이 제론, 노론, 고론이 있는 곳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시 이제 한나라 때 그 뒤에 이 정현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잘 정리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지금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논어가 이제 성립이 된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에 출토 문헌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발굴된 자료들이 지금 중국 학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노자, 도덕경, 그리고 이제 주역인데, 논어는 1994년, 1974년 정주라는 곳에서 이제 한나라 때의 그 논어가 발견이 됐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논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자체만 다르지. 그래서 논어는 뭐 내용이 뭐 다르다거나 이런 게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노자 같은 경우는 비단에 쓰여 있는 백서, 그 다음에 대나무에 죽간에 쓰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보면 오늘날 우리가 본 거하고 많이 틀립니다. 주역도 순서가 다르고. 그런데 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나 부처님 당시의 원어로 성인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인의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건데, 우리가 다음부터 공부하게 될 논어는 성인의 말씀을 직접 육성으로 듣는 거예요. 2500년 전에 공자의 말씀을. 글자체만 다르지, 글자는 똑같아요. 체만 다르지. 그래서 이 고전은 원문으로 읽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직한 방법이지만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책을 수백 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그 말이 망고의 진리고요. 이 고전을 해설한다는 것은 마치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손자 손녀들 이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씹어서 그거를 이제 주잖아요. 그러면 사실 영양분은 할머니가 다 드시고 손자 손녀들은 영양분이 없는 걸 먹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게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자유로운 마음이지만, 어쨌든 고전은 직접 부딪혀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고전은 기본적인 해석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이 논어 같은 경우에 498장인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비장, 숨겨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제가 다석 유영모 선생님 제자분들에게서 공부를 좀 했는데, 대학 때 은사님들도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제자였고요. 두 분이나. 그리고 제가 주역과 정역을 배웠던 선생님도, 학산 선생님도 유영모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했고요. 훈민정음을. 그리고 또 김흥호 선생님이라고 이화여대 기독학과 교수님도, 그분도 제가 공부를 했는데 유영모 선생님 제자고. 그런데 그 또 다른 어떤 제자가 유영모 선생이 보시던 이제 그 성경책을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보니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곳에는 밑줄이 안 그어 있고, 자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에는 밑줄이 그어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을 공부할 때도 한두 번 읽고 또는 몇 번 읽고 내가 다 알았다, 이런 것은, 특히 성인의 말씀은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입구까지만, 그것도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내를 하겠고요.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사성에 이런 거 있죠. 줄탁동시라고요. 새가 밖으로, 아래에서 나오려 할 때는 어미새가 바깥에서 이제 때가 되면 어미새가 바깥에서 이제 부리로 쪼고 안에서 새끼도 쪼아가서, 그런 다음에 이게 껍질이 깨져서 나오는 것이지, 안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미가 아무리 해도 안 되고요. 또 안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어미가 또 준비를 응해주지 않아도 안 되고,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전으로서 특히 논어를 공자를 공부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공부할 때는 직접 공자가 우리 앞에 와 있고 내가 공자님한테 질문을 하고 여쭤보고 또 그 답변을 공자님께 해주신다 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더욱더 실감이 나겠죠. 로벽입니다. 로벽. 고논어가 발견된 곳. 간단하게 이렇게 상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게 바로 공림인데요. 공림에 있는 공자묘인데 이 공림은요.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가족묘입니다. 가족묘. 공자로부터 제일 처음 공자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공자의 아버지 어머니는 저기 개성림이라고 딴 데 있어요. 좀 떨어진 곳에 여기서 있는데 공자가 맨 처음에 있고 가장 최근에 해상을 떠난 공시우손도 묻혀 있다고 그래요. 제가 94년도에 못 가봤던 공자의 묘소입니다. 무덤.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대성, 아까 집대성이라고 했잖아요. 대성전, 크게 완성하고 지성, 지극히 거룩한 하며 문선왕, 이 문화, 유산, 문화 정신을, 정신문화를 널리 편 왕이다. 이게 임금왕자예요. 여기에 있는데 앞에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일부러 안 보이게 했대요. 왜냐하면 후대 사람들 중에 공자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뭐 2500년에 공자가 뭐 무슨 뭐 성인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 임금왕자에 획이 3개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렇지 하고 여기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인사를 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요 묘는요 중국 사람들은 벌초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자공묘 같은 경우에도 이 벌초를 안 해가지고 막 나무가 자라고 뭐 여기저기 그 쥐구멍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요 묘소의 후손이 벌초하려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다는 말도 있고 그 나중에 여러분 소개할 기회는 없겠습니다만 가본 곳 중에 소호릉이라고 중국 고대에 소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분의 묘소는 마치 우리 어렸을 때 그 바리깡이라고 기계 있잖아요. 남자들 그 가운데로 거기 머리 장발로 가면 그 학생과 지도 선생님이 그 가운데를 고속도로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덤의 가운데가 길이 나 있는데 그 무덤에 올라가면 장수한다 라고 해서 소호릉 공자의 고국인 논나라 복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무덤은 유일하게 무덤에 사람들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길이 나 있어요. 무덤에 고속도로처럼.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